오늘은 되게 간단한 주제자. 책 읽어보셨나요? 구경 씨는 나중에 한턱 쏴야죠.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자, 오늘은 몰입, think hard. 책이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 서울대 본인의 선배님이죠. 또 하여튼 이 서울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거기 가야겠어. 어떻게 하든지. 그 서울대 이제 황농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가 7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장작 7년 동안 몰입한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게 결국은 아마 구교영 씨도 그 행시를 준비하면서 아마 몰입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몰입을 해보신 적 있죠? 그치? 그러니까 어떤 거에 막 이렇게 몰입되는 경우. 그,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일단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요. 그렇죠? 정보이 좀 이렇게 보인다. See the unseen. 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이 워낙 쉽고 재밌게 쓰셔가지고 이게 몰입이라는 말도 있고 집중이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근데 잘 보면 이 몰입이라는 말이 아이고 왜 안 넘어가나? 자 이제 저자. 자, 이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저자시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책이 아마 지금 한 50세는 찍었을걸요? 아마 그만큼 책이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SBS에서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이 책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좀 알려졌죠. 일단, 몰입적 사고라는 게 뭐냐? 몰입적 사고라는 게. 일단은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몰입을 하느냐 몰입을 못하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문제, 여러분 아마 우리가 책을 안 본 상황에서 보면 몰입한다라는 게 뭘까요? 몰입한다라는 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몰입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유롭게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몰입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교수님이 말하는 몰입하고 이 책을 읽어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몰입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몰입도 진짜 말이 돼. 아마 구경 씨는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또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아에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몰입이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잠정의 원리 상태. 주의 깨어있는 각성 상태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우광택 씨는요? 감정이 없고 감정 없고 하나에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이분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에 그냥 올인된 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그거죠. 언제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몰입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어요? 훈련? 오광택 씨는요? 본인이 몰입하자 하면 몰입이 딱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몰입이 되어버린 상태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이 교수님은 3일이라는 얘기를 해요. 3일 동안 몰입의 준비 단계가 가고 3일이 지나면 몰입 상태에 돌아가고 몰입 상태에 돌아가서 7년 동안도 몰입 상태에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분이 얘기하는 게 맞아. 가끔씩 연구소나 이런 데 가보면 수염도 안 깎고
막 이런 교수님들 있잖아요. 뭐 아인슈타인 같은 교수님들. 삶이 정말 반복 그 자체인 분들. 그냥 뭐 이런 거야. 일하고 회사 가서 아니 연구소 가서 연구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7년 동안 보내는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몰입이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이 네, 그러세요. 시간의 단위를 12시간, 24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태스크 자체를 하는 단위가 쫙 늘어나는 거예요. 쫙 늘어난 거야. 시간을 쓰는 단위가 24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이고 어디에는 이게 한 단위로. 아, 한 단위로? 시간의 개념에서? 1년을 덩어리로 씁니다. 1년을 덩어리로 쓴다. 오,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이 책을 읽고 제가 조금 더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비즈니스맨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구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오신 분 성함이 하은주 씨. 우리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교수님이라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뭐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이라 몰입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비즈니스맨들은 그러니까 몰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자기 삶이 단조로워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제 학자니까 몰입하는 게 좀 쉬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몰입을 하면 멍 때린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일이. 그러니까 일이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몰입이 좀 어렵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책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몰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몰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다 보니 몰입을 하게 돼요 라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렇죠? 하다 보니 뭐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기 위한 본인의 장치. 자기가 일단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오케이. 말의 뜻은 분명한 목표. 그리고 내가 하는 전체 일에서 지금 어느 위치 정도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전체에서 어떤 영향인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어째 위치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몰입이 된다.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하은진 씨는요? 본인이 몰입에 들어가 본 적 있죠? 그죠? 최근에? 아니면 최근에 몰입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그때 어떻게 들어갔었어요? 하다 보니? 최대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내 외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내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는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의식이 생겼고요. 오케이. 외적으로는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령 마감 시간 내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게 환경적인 요인이고 내부적인 요인도 몰입이 마감 시간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초조함이 것이죠. 오케이. 하은진 씨가 얘기한 이 몰입이 책에 나오죠? 이 몰입을 수동적인 몰입이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이 교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몰입들. 예를 들어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이라는 게 스트레스를 만들고 걱정을 만들고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을 몰입시켜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몰입은 요 교수님이 지향하진 않아요. 왜 안 지향하냐면 그런 식으로 몰입이 되면 몰입 자체를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몰입하게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이분은 몰입이 그 책에 나오자 즐거움,
나아가서 쾌감까지도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번 몰입이 뭔가를 한번 쭉 보면 아르키메데스도 몰입된 거죠. 여러분이 사례를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몰입을 됐는가를 한번 보시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얘기는 다 아시죠? 그죠? 얘가 왜 몰입이 됐죠? 목욕된 이후 동기. 그러니까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나왔죠. 가짜 왕관을 밝혀내라. 그렇죠? 그리고 얘가 그걸 풀기 위해서 뭐야? 계속 몰입되어 있는 거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갔을 때 뭐야?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라고 외친 거죠. 요 사례가 이 책에서 말하는 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맥켄지의 여러 가지 방식, PSA법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교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적혀버린다고요. 모든 걸 적혀버리고 뭐냐? 한쪽에 네가 진짜 관심이 있었을 때 아이디어는 인스포레이션 방식으로 나온다. 즉 직감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예.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죠? 일단은 제 느낌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기 안에서 알고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밖에 나가서 배우려고 들어요. 일단 내 안에서 잘 안 찾아보고, 그리고 일단은 몰입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뭐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뒤에 가서 먼저 얘기했지만, 이 책 읽어보셨나요? 예전에? 오케이. 이 책을 읽어보면, 선잠 아시죠? 선잠으로 몰입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죠? 그죠? 저는 어제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제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클라이언트 만나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가지고 어제 4번이나 깼어요. 왜냐면 계속 잠결에 그 문제를 풀고 있어. 오케이? 요러면 몰입이 요 교수님이 말하길 50%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문제를 풀고 있으면 50%. 잠이 오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잠을 가면 뭐가.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아주 간단해. 이 책은 되게 간단해. 이렇게 계속 몰입되어 있다가 그러면 졸립대요. 대부분 졸립대. 그러면은 안 자면 안 된대요. 자야 된대. 그걸 선잠이라고 말을 하는데 선잠. 그러니까 고민을 쫙 하고 있다가 졸리면 스르륵 잠이 된대요. 단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알람을 맞추고 자면 안 돼. 그러면 자겠다라는 소리고. 스르륵 자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각성 상태와 그 다음에 수면 상태가 반반 겸친대요. 이럴 때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100%가 뭐냐면 벌떡 깨는 게 아니라 그 벌떡 깨는 게 아니라 자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자고 깨어날 때도 풀다가 깨어 있는 상태. 그래서 뭐예요? 자면서도 계속 일을 하는 상태가 이 사람은 몰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나오지만 아르키메데스는 일단은 어려운 과제를 갖게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게 어려운 과제예요. 쉬운 과제가 아니라 조금 어려운 과제. 제가 한번 기획실무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언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냐면 의식이 약화될 때라고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버스를 운전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응가할 거나 아니면 술 먹을 거나 일단은 의식이라는 창이 약간 약화되면 아이디어가 막 샘솟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아이디어 내놔 하면 아이디어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그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일반인들은요. 그러면 왜 일반인들은 이런 현상을 못 봤을까요? 바로 몰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봐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뉴턴도 똑같은 거죠. 뉴턴은 여러분 약간 조울증이었다고 하죠. 뉴턴은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했대요. 왜? 24시간 365일 올인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올인되다가 우연치 않게 뭘 봐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자. 그리고 뭐예요? 생각해냈죠.
즉 몰입 상태에서 인스포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죠?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예. 저도 매번 제 클라이언트 만나면 어려운 숙제를 주면 맥켄지 방식이니 뭐 문제 해결법에 이런 거를 다 제껴두고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요. 계속. 진짜로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도 계속 그 고민을 하다 보면 우연치 않게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의 그 직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객소로 쓰는 거죠. 논리화로. 그죠? 자, 일단 아르키메데스의 몰입, 붓다의 몰입. 여러분, 이 부처도 뭐를 해요? 아까 지금 이문진 씨가 말하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죠. 예를 들어 굴 이런 데 들어가서 뭐를 해요? 이 사람은 안 풀리는 문제 하나를 갖고 가죠. 뭔 문제죠? 그쵸? 뭐 이런 거죠. 뭐 인간은 무엇이냐? 그쵸? 뭐 이런 거 철학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안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뭐예요? 몰입되어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 몰입이 되어버리니까 뭐 이거 이 사람은 거의 성인의 경지자. 세 번째 에디슨이. 여러분 에디슨도 몰입의 대가자. 여러분 에디슨의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계란을 삶으라고 했더니 시계를 삶아버렸다고 하는 사례도 있죠. 그만큼 뭐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 고등교육까지는 받지도 않았죠. 그렇죠? 중간에 퇴학을 당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뭐야? 완전히 올인해버린다라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명의 특징이 누군가에 의해서 몰입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가 몰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죄와벌을 쓴 토스토옙스키라고 아시죠?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작가죠. 근데 이 사람은 약간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젊었을 때 상당히 똑똑해가지고, 이 구소련에서 소련 그 정치가들에 대한 약간의 좀 까대는 글을 써요. 막 이렇게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게 그 공산당 그쪽한테 걸렸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한번 그냥 젊은 열기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얘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하면 한 석 달, 몇 달 있다가 풀어준대요. 근데 토스토옙스키는 딱 갔다가 뭐 석 달, 몇 달 후에 나가겠지 했는데 석 달 후에 그 소련의 그 경찰이 와서 얘하고 이제 같이 걸린 애들을 데리고 광장으로 끌고 가더래요. 광장으로 끌고 가서 두건을 씌우더래요. 다 일렬로 세우고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스토옙스키의 자서전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이 사람은 정말 떤 거예요. 나 죽을 일까지 아니한 것 같은데 총살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토스토옙스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에게 단 1년만 시간을 준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근데 이미 후회도 늦은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일렬로 세워놓고 자 쏘려고 딱 하는 순간 뭐 드라마에서 이런 거 가끔 나오죠. 정지 뭐 이런 거 있죠. 정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살려라. 대신 얘네들을 그 어디죠? 그 소련의 뭐 굴라크인가 어디 형무소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에다가 얘네들을 5년 동안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얘가 처음으로 겪은 거지 정치범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보냈대요. 왜 그러냐면 극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가지고 경찰이 와서 얘네들 죽이지 말고 저기 뭐 형무소로 보내가지고 5년 동안 노동하기에 이건 세팅되어 있는 연출이었어요. 그 순간 토스토옙스키는 거기 가서요. 그 극적인 모먼트 하나 때문에 인생을 바꿨대요. 인생을 바꾸면서 뭐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형무소에서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정치범이잖아요. 그러니까 펜을 안 줬대요. 종이도 안 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형무소에서 카마라조프나 여러 가지 글들을 지가 썼어. 어떻게 썼을까요? 다 외웠대요. 네. 쓴 게 아니라 머리로 다 외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극적인 모먼트까지 이 사람이 가서 이게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이 5년 동안 책을 다 외워서 쓰고 갔다 나와서는 뭐 죄와벌도 쓰고 여러 가지도 썼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대요. 왜 가난하게 살았냐면 돈을 벌자. 그럼 다 도박으로 탕진해 버렸대요. 왜 탕진하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벌면 글을 못 쓰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거지 상태로 있었대. 거지 상태로. 그래야만 자기가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극적인 몰입으로 간 스타일이죠. 그죠? 뭐 이게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이 사례. 여러분 존 내쉬라고 뷰티풀 마인드에 소개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을 몰입해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정신분열증까지 걸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 그죠? 가상의 친구가 있죠. 그죠? 아무도 안 보이는 친구랑 평생을 얘기를 했죠. 이거 이 사람 노벨상 타고 여러 가지 만들어낸 사람이니까요. 자, 이런 사람.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이 사람 아시죠? 얘네들도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딱 하나에 올인했어요. 그쵸? 검색 엔진 만들려고. 얘네들은요, 돈을 벌어가지고 서버를 사는데 다 썼어.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뭐예요? 약간 이상한 애들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4년 동안 거기에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아 부은 케이스.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과 일반 직장인들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책임감. 오늘 주제가 몰입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자기 사업을 하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일단 토스토예프스키처럼 배수진이 쳐지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들 그래요. 사장님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은 뒤에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무나 이런 것도 누가 해줄 사람이 있겠지라고 하면 배워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안 됐죠. 그죠? 근데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장이 되면 24시간 365일 워킹 시스템 체제예요. 진짜 24시간 365일 자기 사업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을요 9시부터 6시까지 또 생각을 안 하죠. 회사 다니다 보면. 그쵸? 멍 때리는 시간이 꽤 될 테니까. 그 사람이랑 경쟁을 하면요 누가 이길까요? 결국은 자영업자가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차이인지도 몰라. 그죠? 자, 천재와 보통 사람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역사적으로도 나오고 이번에 그거 있죠? 세계 최고의 암기를 잘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질의 차이가 아니라 양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얼마큼 똑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오래 그 문제에 대해서 올인되어 있느냐, 몰입되어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을 하다가 보면 자꾸 방해를 받죠. 여러분 가끔 아주 좋은 사례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님이나 사장실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나 회의할 때까지 연결하지 마. 누구 들여보내지 마. 이러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환경에서 자기 일만 올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만큼 있어요? 일단은 회사에 가면은 독립 공간이 없을 테고, 그죠? 집에 가면요. 애 있고, 그죠? 모든 게 몰입을 못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몰입할 수 있는 계기와 환경이 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하면 할수록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자. 그죠? 빌 게이츠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자기 별장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띵크윅이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만 생각한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이사 정도 되고 뭐 하면 방 주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황동문 교수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 교수님이 실험을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대학교 수학과 애들의 문제를 주고 몰입하게 했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풀더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만큼의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분도 얘기하지만 몰입이 되면 천천히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그 순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왜 못하느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어요. 시간 관리라는 뭐 이거 많이 하죠.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마 뭐 보고서를 쓰거나 뭐를 할 때도 여러분이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면 막 써진단 말이야. 그죠? 어느 순간 이게 한번 잡혀버리면 쫙 나가는데 이게 한번 또 누가 전화가 오거나 뭐 하다 보면 뭐예요? 한번 이게 삑사리가 나면 또 몰입 단계로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천재들은 시간 관리를 안 하는 성격도 있어요. 시간 관리를 안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시간을 주도해. 한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평생을 산다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몰입을 일반인들한테 만들까? 일반 사람들은 몰입을 만드는 장치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절실함. 여러분도 아마 구구영 씨도 절실했죠? 그죠? 우리가 뭐 대화하고 그러니까 절실하면 슈퍼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능력이 뛰어나기 이전에 한번 크게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한번 바닥을 쳤을 거야. 오케이? 크게 실패하거나 크게 뭔가 돼서 막 절실함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절실함을 통해서 자기가 예전에는 못 느꼈던 그런 잠재력을 다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왜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능력 발휘를 못할까요? 그쵸. 몰입이 안 되는 이유는? 그쵸. 절실함이 많이 없다고요. 왜냐면, 안 잘리는데 그죠. 민간인 분들이 공기관 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절실함이 많거든. 왜요? 장치적인 것도 많죠. 예를 들어 절실함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너 자른다? 이것도 절실함이 나오죠. 혹은요 승진. 그죠? 이런 거에도 절실함이 나오지. 그죠? 자, 결국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게 좋아요. 많이 알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내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하고 비즈니스 강의를 가르쳐드리다 보면 좋은 학교 나왔다고 성공하시는 분보단 인생의 파도가 많았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자기가 그런 간절함, 와 진짜 내가 그거 필요해, 정말 절실함. 제가 강의를 하다 봐도 정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책을 안 읽을까요? 간절함이 없죠. 책은 효과가 늦게 나오거든요. 그쵸? 여러분 핸드폰은 잽싸게 받죠.
울리면. 왜 그럴까요? 왠지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왜요? 핸드폰은 울잖아요. 그렇죠? 책은 안 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책 여러분 언제 많이 보세요? 시험 봐야 책을 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장치가 여러분한테 절실함을 만들어냈고 그 절실함이 책을 읽게 되면 그걸 수동적 몰입이라고 그러고 그런 몰입은 악순환을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장치가 오면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몰입이 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책을 안 읽으면 좀 뭔가 한 구석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를 몰입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쭉 보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절실함도 있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나오는 몰입이 있죠. 여러분, 서초에서 내려야지, 서초에서 내려야지, 서초에서 내려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끊임없이 머리에다가 주입하는 거죠. 이 책에서 이래요. 이 뇌는 감정의 강도와 반복성에 의해서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감정이 세면 셀수록 기억을 오래 한대요. 어렸을 때 뭐 충격적인 장면을 봤거나 혹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뇌라는 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하철을 탈 때 충무로에서 내려야지, 충무로에서 내려야지, 충무로에서 내려야지, 충무로에서 내려야지 하고 하면 뭐예요? 아무리 자고 있어도 뭐예요? 충무로에서 한두 정거장에서 깬다 이거죠. 물론 이렇게 자는 거지 이렇게 자면 또 이렇게 자면 절실함 없는 거죠. 이분은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반인들이 또 경험하는 몰입이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뭐예요? 열애. 진짜 사랑하는 거. 그죠? 뭐 또 누구를 진짜 좋아하면 걔만 생각하죠.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몰입. 오케이? 자, 즉 그들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극도의 몰입을 할 수 있는 열정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극도 몰입을 만들고 그 몰입이 뭐예요? 자기가 못 해내는 것도 해내게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한테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얘기 드리면 제가 우광택 씨한테 40분 후에 제주공항에서 만납시다. 가능할까요? 40분 후에 제주도 공항 프론트에서 만나자고요. 가능할까요? 30분. 지금부터 30분 후에.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다가 장치를 걸어주면 가능하게 된다고요. 제가 우광택 씨한테 지금부터 30분 후에 저를 제주공항에서 만나면 100억을 줄게요. 그럼 옛날에도 불가능했던 게 뭐예요? 가능하게 된다 이거죠. 그쵸? 아무데나 전화해서 뭐예요? 젠장 어떻게 하든 나를 제주도 공항에 30분 내로 데려다 주면 뭐예요? 90억 준다고 하면 되는 거죠. 내일까지 100장 보고서 써와. 가능할까요?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언제 써요? 이러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이런 보상을 줄 수 있죠. 100억을 줄게. 혹은요. 우광택 씨 애기 있죠.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제가 납치범이에요. 100장 내일 9시까지 안 갖고 오면 얘 죽어. 그러면요. 그럼 100장 쓰자.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많이 자기가 못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몰입의 정의가 뭐냐면 몰입이란 뭐냐? 몰입이란 한 가지만을 그거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거예요. 딱 하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황동문 교수님은 몇 년 동안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게 뭘까?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뭐예요? 꿈에서 잠을 잘 때도 그거 하나. 그러면 그분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뒤에 가서 좀 나오겠지만 또 몰입이라는 게 뭐냐면 고도로 집중된 상태. 그러니까 집중력의 그 이상. 오케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말한대요. 플로우. 이 플로우가 뭘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둥둥 떠나지는 상태. 아마 이거인지도 몰라. 이 죽기 직전에 고도로 집중되면 자기가 살아온 게 순간적으로 쓱 보인다고 하지.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영국의 한 서번트라는 천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재가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기억을 해. 근데 보통 이런 서번트나 이런 애들은 뇌 용량이 너무 커서 애가 약간 자폐증이 좀 있대요. 근데 영국에 한 애가 있는데 얘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근데 얘가 서번트예요. 머리가 천재라고. 여러분 레인맨 아시죠? 레인맨. 영화 톰 크루즈하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형이 약간 자폐 증상이 있는 천재잖아요. 그쵸? 근데 영국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서번트적인 능력은 있는데 자폐가 조금 약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런 거 어떻게 기억해? 하면 일반 서번트 애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애가 한 명 나왔대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 친구가 숫자나 이런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심성? 이미지.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이게 최초로 그들의 입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사진처럼 이렇게 캡처 형태로 땡땡땡땡땡 받고 있다. 한번 그냥 가설을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의 방식이에요. 소리? 상상 이상이라니까. 여러분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냄새로. 더 골 때려보세요. 그게 연구팀에서 걔가 기억해내는 방식을 CG로 만들었는데 진짜 웃겨요. 뭘 것 같아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누가 48,824, 32,527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128번째 얘기했던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얘가 멍하게 돼요. 얘가 멍해지면서 너무 웃겨. 128번째가 뭐냐면 48,272라는 애가 와요. 모든 숫자가 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와서요, 나야 이런데요. 말도 안 돼. 나야 하면 얘는 얘를 보고 48,220이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래요. 즉 뭐예요? 숫자랑 얘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약간 어벙한 말투로. 어떻게 기억했어요 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그냥 48,321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끈대요. 나라고. 그럼 자기는 그걸 부를 뿐이래. 여러분 이게요, 지금 뇌과학이 지금 거의 초기 상태죠. 점점 밝혀내고는 있지만 이게 무한잠재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 누구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낌은 누군가나 받죠. 잠깐 만났을 뿐인, 잠깐 본 것 같은데 막 1시간. 그렇죠? 자, 몰입 상태로 간다는 건 또 뭘까요? 그럼 몰입이란 그거라면, 몰입 상태로 간다라는 건 이거는 황논문 교수,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는 명확하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직접적인 피드백도 없어요. 이러면 되게 몰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되게 몰입이 안 되는 상태래요. 내가 분명히 뭐를 해야 되는지는 알아. 근데 너무 어려워. 난이해서. 오케이?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야 틀렸어, 맞았다, 이것도 직접적인 피드백도 없어. 이 상태. 여기 또 붙어요. 그러나 계속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매달리는 상태. 이게 몰입이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과제와 실력으로 본 몰입의 위치라는 게 과제가 낮고요. 실력이 낮으면 요 군이 무관심, 즉 TV 보는 거. 오케이? 근데 과제가 좀 높고 실력은 낮은 건 걱정. 과제는 좀 높아졌는데 실력은 없어요. 뭐 걱정한대요. 근데 실력은 없는데 과제가 더 높아. 그럼 뭐야? 불안. 오케이? 근데 과제는 높고 실력이 조금 향상되면 배움, 각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제는 낮은데 실력이 좀 높아요. 그럼 권태.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실력은 되게 높은데 과제가 낮아요. 그러면요. 실력은 중간인데 과제가 낮으면 권태롭죠. 실력은 되게 높은데 과제가 아주 초등 수준이에요. 진짜 느긋한 식상함. 그럼 뭐야? 독서나 식상.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실력은 높고 과제도 중간. 이런 자신감이라는 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과제를 조금 내려주면 자신감이 온다는 거야. 그쵸? 걱정을 하려면요. 과제는 높고 뭐예요? 실력이 없으면 걱정만 한다는 거죠. 그럼 과제가 높고 실력이 높으면요. 몰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몰입이. 근데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보통? 여기?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몰입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 저자가 말하는 몰입으로 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은 과제를 높이는 거네요. 일단은 과제를 높이다 보면 뭐예요? 과제를 높이다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그거에 올인하다가 보면 자신감이나 각성을 통해서 뭐예요? 몰입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입으로 들어가려면 너무 쉬운 문제를 갖는 것보다 뭐예요? 좀 어려운 문제를 자기 스스로에게 주고 아까 헤르키메데스 나왔죠? 헤르키메데스가 여러분 그 문제를 쉽게 풀었나요? 어려운 문제였죠? 그죠? 여러분 에디슨은 어떤 문제를 가졌어요? 전구를 만드는 되게 어려운 문제를 가졌죠? 그죠? 또요? 토스테프스키 걔도 똑같죠? 또요? 붓다라는 애도 똑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갖고 포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뭐 에디슨은 뭐 1999번 실패하고 2000번에 성공했다고 하죠. 그쵸? 여러분 에디슨이 말한 위대한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요. 그 얘기가 몰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래요? 높은 과제를 설정하고요. 99번 뭐예요? 계속 여기서 노력이랑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공식이 뭐냐면 성공을 하려면 99번을 뭐예요? 실패를 하라 이거죠. 그죠? 실패란 창의니까. 그죠? 여러분 창의적 인간 많이 하자. 창의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하게 되면 99번을 실패해야 뭐예요? 마지막에 1% 아까 헤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친 것처럼 그게 나온다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에디슨의 그 용어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몰입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일단은 위대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99번이나 되는 엄청나는 뭐예요? 매달림, 행인데요. 이라고 말을 하죠. 계속 매달려 있는 상태. 그리고 쭉 가다 보면 1%가 뭐예요? 인스포레이션으로 와서 해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입이 되려면 여기서 몇 가지 장치가 있죠.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죠. 과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본인 같은 경우엔 지금 쉽지 않은 게 뭐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장관이 되는 거.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답은 바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몰입 띵킹의 대표적인 생각, 슬로우 띵킹이라는 게 나와요. 천천히 생각해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일단은 만만한 문제를 세우면 뭐가 나와요? 자신감이 나오죠. 실력도 없는데 나오면 뭐 걱정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위에다 올리는 거야. 각성.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보단 조금 난해한 문제를 설정해 놓고 그다음 뭐예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막판에 어떻게 답이 나와요? 영감으로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답이 결국 100번째 나온다고 하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죠? 늦게 한다고 해. 여러분 늦게 하면 그만큼의 100번이고 빨리 하면 뭐예요? 그만큼의 100번 아니야. 그죠? 그냥 이런 말 있죠. 어차피 실패할 거면 뭐예요? 빨리 해야 실패를 빨리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성공도 가는 거니까. 자, 그럼 수동적 몰입과 능동적인 몰입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으로 간다라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요런 게 와버리면 뭐예요? 이걸 갖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데드라인이나 스트레스, 걱정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데드라인이나 걱정이 뭐를 만들어내요? 절박함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절박함이 몰입을 만들어낸다는 거겠죠. 근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걸 안 세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목표를 안 세우면 갈등이 안 나오죠. 여러분 지금 2009년 되면 목표를 안 세우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주함을 느끼는 거야.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뭐 저번 시간에 온 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기 때문에 뭐 하면 목표란 현재 상태에서 의도화된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상태가 좋은데 거기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하죠. 그죠? 갈등을 안 가지려면 뭐 하면 돼요? 목표를 안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예요? 몰입, 위기가 오고 여러분 위기나 절박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거든. 그죠? 그럼 몰입이 안 되니까 이런 걸 뭐한 상태라고 그래요? 그냥 멍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능동적으로 몰입한다는 거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고 내 스스로가요. 이건 데드라인은 누가 설정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요. 내가 이 몰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즐거움과 자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몰입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몰입을 회피하려고 하겠지만요. 그죠? 여러분, 많은 회사에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몰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예요? 수동적으로 몰입을 집어넣는 거죠. 주어진 과제를 주고 언제까지 해라, 뭐 해라. 그러다 보면 억지 몰입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결국 몰입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몰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몰입이 안 되면 기획서를 써도 한 장 가지고 뭐예요? 몇 시간을 매달려도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몰입이 되면 1분이면 끝날 일을 가지고요. 수동적인 몰입을 어떻게 하면 능동적인 몰입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가 이 책의 핵심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부정적 몰입으로 본다고 하면 데드라인을 걸고 뭐 해라 있죠. 여러분 시간 관리 보면은 뭐예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막 적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못하면 자기가 피드백을 하죠. 이게 수동적인 몰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능동적인 몰입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단은 그렇다면 몰입의 다양한 이해를 보고 한번 좀 더 몰입을 본다면 몰입이라는 거는 뇌과학으로 보는 몰입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이 뇌가 되게 빨리 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다 눈 뜨고 있죠. 이때는 뭐냐면 fast thinking. 그러니까 빨리 입출력이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뭐예요? 빨리빨리 생각을 해주는 거야. 빨리빨리. 혹시 심리학에 그런 게 있죠. 사람은 입출력이 닫히면 슬로우 띵킹에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슬로우 띵킹으로 들어갔을 때 학습을 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육체 활동을 할 때는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이걸 어디다 놓을까요? 여러분 뭐 광고나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나오자 한 사람이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정보의 양이 한 3,000개 정도 넘는데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컴퓨터로 말하면 램으로 저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저장할까요? 하드웨어에다가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가 뭘까요? 뭘까요? 하드웨어가? 대뇌피지. 잠재의식에다 집어넣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잠재의식에다 딱 집어넣고 여러분이 저녁에 가서 자자. 눈을 감고. 그럼 이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학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면서 학습한다라는 거 있죠? 수면학습법이라는 거. 자면서 학습을 하는 거고 눈을 뜨면 뭐예요? 학습이 먹고 다시 정보의 입출력이 활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이 순발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명상 많이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또 말을 또 못해요. 잘.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왜 이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고 이 머리 잠재의식에다가 쫙 집어넣는데 오케이? 여러분이 계속 어떤 한 문제에 가지고 고민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이 뇌에다가 계속 하나의 메시지를 준대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40이에요. 그럼 40년 동안 여러분이 본 거 있죠? 이 본 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장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 문제를 계속 집어넣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내용이랑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띡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뭐예요? 각성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외곽에서 생각할 때는 패스트, 빨리빨리 사고를 하고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 되지만 안에서 사고할 때는 몰입을 할 때는 뭐예요? 천천히 사고한다. 오케이? 자, 뇌파와 몰입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타파. 베타파는 육체적 활동할 때 나오는 뇌파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알파파가 나온대요. 알파파. 알파파는 패스트, 미드, 슬로우. 그러니까 패스트는 뭐냐면 주의 집중하면 알파파가 나온대요. 집중하면. 그럼 여러분 직감, 번뜩임 있죠? 이건 약간 미드, 보통이었을 때. 명상, 무념무상은 슬로우 단계일 때. 뇌파로 나오면요. 그럼 알파파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면 세타파가 나온대요. 세타파. 세타파는 뭐냐면 선장, 최면 상태.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전생까지도 대피실에 기억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잠재의식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자, 당신은 잠이 듭니다. 잠이 듭니다. 잠이 듭니다 하면서 슬로우 띵킹을 계속 주다 보면 뭐예요?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끌어낸다라는 거. 자기가. 오케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예요? 여러분, 최면 걸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냐. 잠깐 본 사람도 기억하느냐 이거죠. 한다 이거예요. 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야? 몰입을 안 하다 보니까 못 끌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래가 델타파. 수면, 혼수 상태 빠졌을 때. 오케이? 가장 여러분 몰입이 해서 인스퍼레이션이 나오는 게 어딜까요? 이 사람은 세타파라고 말을 해요. 이 세타파. 그러니까 여러분 직감이 좋아지고 막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번뜩임. 그 아이디어가 번뜩이면서 나오는 게 요 레벨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죠? 빨리빨리 해봐. 빨리빨리 말해. 이러면 몰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면 몰입사고와 슬로우 띵킹이 패스트 띵킹을 유도하는 장치, 여기서 패스트 띵킹을 유도하는 장치가 뭘까요? 눈, 귀, 조용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닫으면 뭐예요? 여러분 눈 닫으면
훨씬 더 직관력이 좋아진다고 하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다른 감각이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다 보면 뭐가 활성화될까요?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졸립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졸린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은 책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되게 동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면, 꿈에서 정말 많이 그런 게 해. 그죠? 문제는 뭐냐면, 고민을 하다 자야지, 피곤해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자면. 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슬로우 띵킹에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고민을 하다가 보면 졸리잖아요. 그러면 이 각성 상태와 잠재의식 상태가 이게 반반 되어 있을 때 이제 몰입에 한 50%, 60%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번뜩임을 하려면 에디슨은요 쇠구슬 2개를 손에다 쥐고 잤대요. 왜 쥐고 잤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이렇게 리모컨 맨날 리모컨 같은 거 이렇게 했다가 쓱 저게 되면은 손에 힘이 빠지면서 뚝 떨어뜨리죠? 그럼 뭐야?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전한 수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계속 뭐예요? 이 교수님은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7년을 살았대.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게 몰입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문제만 올인되어 있기 때문이니까 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대인사교를 잘 안 한대요. 오직 뭐예요? 먹고 자고 싸는 거 빼곤 연구만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고흐나 이런 애들 귀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올인되다 보니까 뭐예요? 애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버린대요. 그걸 방지하려면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운동을 해야만 이 몰입이 되면 지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죠? 너무 아이디어가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너무나 아이디어가 샘솟이 나와. 그럼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더 나오거든. 이런 현상을 7일 이상 겪으면 몸이 엄청나게 망가진대요. 이럴 때는 뭐냐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줘가지고 이 몸을 약간 지치게 만들어야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서 오래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7년 동안 몰입을 하려면 여러분 몸이 얼마나 건강해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안 하고 몰입 상태만 갔대요. 베토벤도 그랬고 여러분 있죠? 파우스트라고 괴테가 쓴 거 이 사람 50년 동안 그거만 썼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몸을 되게 많이 해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면으로 보는 몰입사고라는 게 뭐냐면 우리 뇌는요 각성 상태에서는 정부의 입출력이 극대화되고 수면 상태 또는 입출력이 닫힌 상태에서는 학습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잠을 안 자고 공부하면 학습력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된 내용은 뭐예요? 다 수면, 잠재의식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각성 상태에서는 끄집어낼 지식이 없고 수면 상태에서는 지식은 활성화되는데 뭐예요?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이게 이 사람이 그래요. 진짜 아이러니컬하다 이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재들은 요 중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각성과 잠재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노하우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진짜 천재는 비법을 아는 게 아니라 사책연산으로 블랙홀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만한 보드에다가 공식 잔뜩 쓰는 사람들 있잖아. 기초 지식으로 응용 항목을 다 밝혀내는 사람들이야. 그쵸?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비법 하죠. 그쵸?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지금까지 뭐 성공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래 막 올라온 건, 제가 살아가면서 몇 년을 몰입 단계가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 몰입 단계에서 뭔가 성과를 되게 많이 내놨고, 제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한 거는 보면, 결국은 뒤집어서 보면, 내가 몰입을 하지 않고, 주변에서 멍하니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에 되게 집중이 돼서 몰입이 되면, 아까 우광택 씨가 말한 것처럼, 힘이 되는데 재밌다 이거죠. 저는 몰입을 언제 많이 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우나에서 몰입을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민이 있으면 전 사우나에 가는 스타일인데, 사우나에 가면 더운 물에 들어가면 한 10분 있으면 멍해지지 않아요? 안 그래요? 멍해지지. 그래가지고 목욕탕 가면 자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목욕탕은 이렇게 완전히 잘 수는 없거든. 그죠? 거기서 뭐 잠깐 들리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잠깐 그러니까 더운 목욕에서 이렇게 몸이 릴리스가 되는 거죠. 쫙 릴리스 되면서 잠깐 수면실에서 잠깐 졸다 보면 이게 조우는 거죠. 그때 뭐예요?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그래. 여러분 버스 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버스 타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계속 새로운 입출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똑같은 시그널이 계속 오니까 멍해지는 거야. 그래서 차 타고 보면 많이 졸잖아요. 그쵸? 꾹꾹 졸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사람이 있는데 문제를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있다 보면 뭐예요? 자면서 계속 그거를 떠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몰입의 징후, 선잠. 이 사람은 이제 책에서 선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고 자야 된다라는 거야. 자기는 옛날에 문제를 풀다가 졸리면 아이고 자지 말아야지 하면서 커피 마시고 이랬대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일단은 몰입에 들어가려면 편한 자세를 놓고요. 20분 정도 한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졸리는 건 당연한 거래. 그럼 잘해요. 대신 아까 그 사람처럼 대놓고 자지는 말하는 거야. 이불 깔고요. 이렇게 자다가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Sleep on the problem. 오케이? 문제를 베고 자라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자면서도 뭐예요? 그 문제를 풀 테니까. 그쵸? 뭘 기대하면서요? 이걸 기대하면서요. 그쵸? 1%의 인스폴레이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다 보면 뭐예요? 문제에 대해서 꿈을 꾼다면 50에서 60%의 몰입 상태로 도달한 것이고,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잠에서 깨어나 의식이 돌아오면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걸 풀고 있다면 50에서 60이고, 깨어났는데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100% 몰입 상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대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좀 일하고,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지금만 생각해보면, 잘 졸았어요. 예. 그리고 꼭 그들은 낮잠을 잤었어. 오케이? 낮잠 자는 걸 나쁘게 안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낮잠 보는 걸 게으르게 보는데, 그들은 졸음이 오면 자더라고요. 근데 자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와서 생각해보면 멍청했지. 막 책상에서 이러고 자거나 이렇게 의자를 약간 비스듬히 자면 편하게 자라고 그래. 야, 이렇게 자면 편하게 자, 이불 깔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는 게 아니라 반수면 상태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잠재의식에서 계속 뭐예요? 이게 끌어나오는 거죠. 아까 아르키메데스도 알고 있었던 거야. 그죠? 알고 있었는데 뭐예요? 각성해서 끌어내지지 못한 건데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그런 계기가, 그러니까 그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돈을 벌고 싶으면은 돈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1년만 생각해 보래요. 그럼 돈 번대요. 아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대요.
왜냐하면 깊게, 아주 깊게 들어가면 돈에 대한 새로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된대요. 근데 이건 네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지 누가 알려준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래요. 왜? 깨달음이라는 건 내부에서 오는 거지 누가 알려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거 100번 얘기해줘봤자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게 더 오래가죠.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몰입 상태의 증후라는 게 뭐냐면 일단 시간과 공간을 추월해요. 하나의 문제로 머리가 꽉 차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또 집중도가 올라가고 쾌감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거야. 이런 경험은 있으시죠? 그죠? 저는 특히나 이런 거 언제 많이 했냐면 참 저도 특이하게도 참 사람이 참 그래요. 클라이언트 문제 갖고는 몰입은 안 내. 내 문제만 몰입이 돼. 내 문제만 몰입이 되고 그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아까 하은진 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쓸데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한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 사업 계획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집에 가면 졸립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운전을 하고 그냥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하게 되면 패스트 띵킹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익히 아는 길이나 뭐예요? 되게 쉬운 길을 가야겠죠. 고속도로 같은 거. 그래가지고 경부를 탔어요. 그리고 가서 어떤 생각만 계속 하는데 가보니까 부산 나오더라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도 저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방에서 출장을 갔다가 부산에서 출장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할 때 그때 기분이 되게 좋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죠. 지금 말하는 부분들은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 과제 난이도 상당히 높을 때 시작도 그럴 때 몰입이 된다는 말 했었잖아요. 근데 아는 일을 간다는 건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아니잖아요. 이거죠. 아는 일을 가면서 아는 길을 가야만 패스트 띵킹이 없어지죠. 이게 뭐냐면 제가 모르는 길을 가다 보면 띵킹을 못하죠. 내비게이션 계속 봐야 되니까. 그죠? 길 찾아야 되니까 뭐야? 내가 올인이 안 되는 거잖아. 제 친구 중에는 그 컨설팅 회사에 있는 애가 있는데 회의를 하면요. 손을 깨물어요. 계속.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그 친구도 지금도 친한 애지만 손이 피가 날 때까지 깨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톱을 깨문다고 하죠. 아주 그만해 하는데 지가 피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걔가 그러다고 정신병 걸렸다고. 왜 그러냐면 난 이해가 돼요. 이 반복적인 행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수를 하던 똑같은 아무 스트레스 안 받는 반복적인 행위라면 이게 활성화돼요. 왜냐면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 그렇다고 계속 여러분 여러분 테레비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뭐야? 테레비를 보면 자극이 너무 많은 거야. 고속도로가 왜 좋냐면 그냥 일자잖아요. 그치? 쭉 가는 거 보니까 뭐예요? 운전 이외에는 뭐예요? 별로 쓸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슬로우 띵킹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몰입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예요? 슬로우 띵킹으로 내려가는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어때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자주 해서 문제인데 오늘 어디 클라이언트 만나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뭐 새로운 길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다 보면 회사가 와버렸어요. 이런 경험 있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다 보니까 뭐야? 그냥 가던 길을 와버린 거야. 이런 경험 있죠? 이런 경험 없어요? 있죠? 이런 게 몰입을 아주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거. 평소와는 달리 아이디어가 빨리 얻을 수 있고, 이런 말이 좋은 것 같아. 꿈속에서 문제를 풀거나 혹은 문제를 풀면서 깬다라는 거예요. 자, 시냅스, 즉 우리 머리 사고하는 걸로 본다면 이게 뇌에 자극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자극을 주는데
여러분 뭐 스키마라고 아시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이 정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다가 하나의 자기 기준으로 계속 이걸 쌓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서 뭐가 돼요? 인격이라는 게 된다는 게 인격. 그죠? 근데 인격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형성이 돼버리면 뭐예요? 그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 뇌세포를 보면 모든 게 다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는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하면요. 축구를 올인하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게 뇌세포가 축구를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는 거야. 반응도요. 근데 얘가 축구를 그만두고 농구로 들어가면 뭐예요? 농구 쪽으로 이게 시냅스가 바뀐다는 거야. 구조가. 그러면서 뭘 못할까요? 축구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축구 실력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따라서 나의 자와 습관 나아가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뭐냐면 여러분이 이 뇌 구조를 계속 한쪽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시그널을 주죠. 그럼 이 뇌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해서 이 교수님의 의견에 말하면 뇌가 머리에서 비상 상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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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전쟁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딱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기가 비상 상태에서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동안은 한 번도 못 해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기업들도 이런 몰입사고를 많이 한대요. 아까 얘기했죠? 빌 게이츠는 똑똑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고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잘하냐면 이제 몰입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면 할수록 좋은 게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케어하는 사고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사고하게 되고 뭐예요? 그러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선순환이 되는 게 그거 하는 거죠. 그죠? 자, 뭐 IBM도 Think Smart라는 게 얘네 회사의 그 철학이죠. 이걸 가지고 얘네들은 ThinkPad, Think 계속 뭐야? Think 생각해라. 이 Think를 Fast Thinking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한 가지 문제만 계속 들어가면 몰입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요 은근히 되게 간단한 책이에요. 딱 하나를 얘기를 해요. 하나에 대해서 계속 오래 매달리고 있다 보면 결국 너는 몰입에 가게 되고 이 몰입을 더 오래 하려면 운동해라 이 얘기만 하는 게 이 책의 메인 테마예요. 자, 구글 캠퍼스라고 하죠. 구글은 유명하죠. 업무의 20%가 자기 연구 개발이에요. 얘네들은 이 자기 연구 개발 때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지메일이라고 하죠. 이때는 회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뭘 하게 될까요?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하는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것보다 이때 뭐예요? 더 많은 성과가 되게 그러니까 브레인스톰 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계속.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그럼 이 황농문 교수가 자기가 경험한 5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몰입으로 가려면 이 5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몰입을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이렇게 해요. 몰입 상태에 들어갔다가 주말에 식구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 몰입 상태에서 나오게 된대요. 그럼 자기가 한 3시간에서 3일, 많이 가면 3일 동안 자기가 스스로에게 몰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5단계를 거쳐가면 다시 몰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에 들어왔다가 나오고 몰입에 들어왔다가 나오는 걸 되게 자유자재로 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성공 요인을 그래서 몰입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분은요. 그럼 몰입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5분만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뭐 저도 몰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책을 읽어보니까 그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책을 예전에 읽었을 때 뭘 알게 되냐면 결국 지식이 아니라 간절함이 만들어내는 몰입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 여러분 책도요.
그러니까 책도 너무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왜냐면 책을 자세히 보여야 된다는 프레셔가 책을 읽지 말게 만들어. 대부분 보면은요. 여러분, 책을 언제 많이 읽으셨어요?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그죠? 대학교 가기 위해서 뭐예요? 그때 많이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딱 해제되니까 뭐예요? 책을 안 봐. 우리나라 성인들이, 직장인들이요,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단 한 권도 뭐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야. 왜요? 책 하면 일단 아픔이 나거든요. 그렇죠? 왜요? 옛날에 그죠?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지긋지긋하다. 근데 이 공부라는 놈도 이 뒤늦게 터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재미를 뒤에 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좀 아쉽게 하지. 먼저 터졌으면 서울대라도 들어갔을 텐데. 그죠? 여러분이, 제가 한번 그 기획 강의할 때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죠. 직관력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직관으로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논리로 그 문제를 계속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회사나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보면 사장님들이 직관력이 좋다라는 게 그만큼의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회사를 키워야 된다라는 위기의식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목표도 되게 스스로가 목표를 스스로에게 많이 줘서 뭐예요? 자기가 계속 뭐예요? 이 몰입 상태로 많이 끌어서, 그래서 사장님들이 약간 얼뜻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기 생각에 이렇게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려면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마 이 저자는 연구 분야에서 하는 사람이라 이게 좀 더 자유로울 거예요. 그죠? 주어진 과제를 맨날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몰입이 일어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야.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게 약간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약간 비즈니스맨들이, 직장인들이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 책에서 나오는데, 회사 내에서 몰입방을 만들어라. 참 말은 좋은데, 그죠? 현실적으로 몰입방을 만들기가 아마 어려울 거고, 그리고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왔다 갔다 할 때요, 이럴 때 멍하게 있지 말고 뭐예요? 계속 어떤 생각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쉬운 문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면 몰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쵸? 그러나 그 문제를, 이거 해결한다고 이거 고민해봤자 될 것도 아니니까, 하지 말자. 그럼 몰입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예요? 계속 매달리고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7년까지도, 그렇죠? 에디슨은 이거 갖고 평생을 매달리고 있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그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도 쾌감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그 블링크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블링크, 눈 깜빡할 때. 요때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다가 뭐예요? 중간에, 이거 해도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Work hard.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서 바뀌어라. Think hard. 그 다음 두 번째, slow thinking. 빨리빨리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오케이? 중요한 건 slow thinking에서 그 다음이 뭐냐? Keep thinking. 계속 생각을 해라. 그러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풍영 씨 궁금한 거. 이게 말이 쉬운데 적용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이런 거는 이 책은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경험을 알려주는 책이고, 이 책이 왜 도움이 많이 되냐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아류 서적이 많이 나왔어요. 몰입사고, 집중,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 경험이 있다면, 저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신사업을 기획을 해야 되고 매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잠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 클라이언트 생각은 오래 안 한다고요. 한 2-3시간 정도 몰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오래 생각을 해요.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문득문득 아이디어가 나와. 문득문득이에요. 그게 왜 나오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왜 나오느냐?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샘 쏟듯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매달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몰입사고로 가는 5단계가 뭐냐면, 일단 몰입 상태로 가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대요. 첫째, 운동을 하래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왜냐면 운동을 안 하면 페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에 들어가서 뭐예요? 못 빠져나온대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그 생각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뭐가 안 될까요? 오래 못하고 뭐예요? 몸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 수면장애까지 만들어지니까 운동을 계속 1시간 너무 또 운동을 오래 하면 또 누우면 잔대. 그러니까 지쳐서 잔대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서 뭐예요? 몸을 어느 정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만 몰입을 오래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라. 남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만 있나? 집에 들어가려고 아파트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안 들어가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차 안에서 한 10분 정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막 애 있고 막 와이프가 막 귀찮게 하니까. 그런 적 있죠? 없어요? 없어요? 뭐 오자마자 집에 갈까요? 그러면 뭐 이런 경험은? 저 같은 경우는 산책을 많이 해요. 오케이, 산책. 예를 들어 작곡,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저자에서 산책 얘기가 나와. 산책을 왜 하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냐면, 빨리 걸으면 그렇죠, 운동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산책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러닝머신. 왜 러닝머신이 더 몰입할 때 좋은지 아세요? 네? 그거 반복. 산책은 좋은데 너무나 비주얼이 많대. 이 패스트 띵킹이 만들어질 확률이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러닝머신을 막 빨리 뛰면은 안 나오죠. 사람이 재밌는 게 움직이는 거하고 생각의 속도가 똑같이 간대요. 그러니까 빨리 뛰면은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아주 슬로우는 아니고요. 천천히 걷는 걸로 놓으면 볼 게 없죠. 그렇죠. 볼 게 없으니까 뭐예요? 슬로우 띵킹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슬로우 띵킹이 딱 되면 뭐예요? 졸릴 수가 있고, 그 졸리는 상태가 있다고 하면 뭐예요? 50에서 60%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그만큼 잤는데도 꿈속에서도 전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몰입이 안 된 거고. 그렇죠? 아까 말하는 운전이 그거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옆으로 안 보잖아요. 앞만 보잖아요. 그렇죠? 앞만 보니까 뭐 여러분 이런 막 도로가 막히는 이런 시내 같은 경우에 막 끼어들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패스트 띵킹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나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게 별로 없잖아. 그냥 1차선에 맞춰서 쭉 가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게 산책이랑 비슷한 컨셉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불필요한 외부 정보를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단백질 위주의 식사. 단백질을 많이 먹으래요. 왜냐면 소모가 되게 크고 지방이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요, 그 열량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캡팅킹이 안 된대. 오케이? 자, 네 번째, 분명한 목표 세우기. 그러니까 내가 뭘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충분한 시간 갖기. 여러분,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하면 몰입은 딱 들어가는데 부정적, 그러니까 수동적 몰입을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갖기. 1년도 되고 10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일반인들이 몰입사고를 할 때 좋은 과제가 하나 있대요. 몰입으로 들어가는 과제. 뭐가 몰입으로 들어가는 좋은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우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몰입으로 가는 문제는 어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되게 중요해야 되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야 된대요. 그럼 답을 얻기도 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갖기도 한대. 그게 뭘까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 보래요. 죽는 게 뭐냐? 오케이? 여러분 결국 부다나 이런 종교인들은 결국 죽음에 대한 통찰이죠. 죽는 게 도대체 뭐냐를 되게 오래 생각하다 보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죽음이 뭐냐라는 건 쉽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죽음이 뭐예요? 10분 내로 말해주세요 하면 몰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20대 말 때 제가 아는 선배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를 네가 안다면 넌 성공한 거다. 그쵸? 여러분 제 선배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정훈아 나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지금 그걸 알아선 또 뭐 할 거야?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교영 씨는? 조금? 하은진 씨는 아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교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했대요. 몰입 단계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최근까지 생각했던 게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는 1차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아직 뭘 제일 좋아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고 그것들이 어떤 직무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다가 본질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 올해 결론에 달하는 거는 편집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개발이라든지 지금은 기획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겠는데 개발을 할 때는 제가 개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개발이 아니라 그 개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편집 과정을 했을 때가 가장 나한테 이제 맞다라는 거였고 이번에 제안에서도 여러 개 계속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개개의 어떤 것들을 각성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시해서 또 알려주셨다. 그죠. 이번에는 그런 편집 과정. 포커스 맞추는 거야? 포커스 맞춰가지고 전체 구성을 이렇게 짜. 오케이. 결국 기획자라는 전체를 보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개발대로 그렇고 이것도 직무는 바뀌었지만 이제 밑에 깔려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편집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내가 제일 즐겁고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거는 교육받고 저는요 20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네가 알면 성공한다고 해서 한 1년 정도? 그것만 생각한 건 아닌데 계속 틈틈이 그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제 친구들도 아직도 이제 40이 다 돼가는 애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 생각을 정말 오래 해본 결과 답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 답이 내 답과 여러분의 답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저는 뭘 얻었냐면 그걸 아니까 하나가 해결이 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오래 이건 내가 뭘 좋아한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깔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한다라는 건 내가 모든 걸 선택해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노동부에 나가면 3,000개 이상의 일이 있어요. 분류된 일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라는 건 결국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거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죠. 파랑새를, 제 주변에 파랑새를 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획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어. 그러니까 뭔가 대박이 있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건 무지개 너머에 있을 거야.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되게 설레게 사는데 책임의식이 없더라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답이 뭐였냐면 다 나름대로의 깨달음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건 없고 단지 내가 주어진 거에서 거기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낸다면 그걸 내가 좋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획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화 제작을 해본 일을 하고요, 광고 대행사 기획한 일밖에 없어요. 업무로 따지면 물론 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되게 많겠죠. 난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예인도 안 해봤고 뭣도 안 해봤고 뭣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제가 스스로가 그래요. 내가 기획을 좋아하나? 난 기획을 좋아해 본 적도 없고요. 뭐 이걸 결정한 것도 없는데 이게 나한테 주어지더라고. 얘가 나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봤더니 성과가 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부심이. 그 자부심이 내가 좋다고 해석을 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뭐예요?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이게 선순환에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포기한 순간 하나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죠. 좋아하는 거를 찾는 탐색 작업을 멈춘 순간 결국 답은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거의 1, 2년 동안 생각해보고 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내가 좋아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오니까 남들처럼 삽질을 안 하게 되더라고. 오케이? 왜냐면 그리고 결국 뭘 알게 되냐면 모든 일은 결국요 하나로 귀속이 되더라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철학적인 거잖아. 모든 학위의 끝은 PhD라는 말이 있잖아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결국 뭐야? 결국 여러분 늙어버리면 결국 그거야. 나는 왜 태어났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교영 씨가 나중에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결국은 우리는 만나는 귀착점은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종교로 쪽으로 가나 봐.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일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이 깨달음을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의 나의 생각을 내가 정리가 내려진 거죠. 그 순간 다른 쪽에다가 올인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포커스를 맞추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아직도요. 생산도 하고 제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거든. 근데 하나를 잘하면 모든 걸 잘할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이게 황 교수님이 말했던 그런 질문 같아.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붓다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 우리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취향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평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몰입을 얻을 수 있고 나름 깨달음. 이 분의 책을 읽다 보면
자기가 외국에서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연구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재미도 없잖아. 그쵸? 근데 희한한 걸 봤대요.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 재미가 없는데 그들은 만나다 보면 너무너무 막 자부감이 있대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재밌느냐? 그리고 이 교수님이 말을 해요. 자기가 미처 몰랐던 게 뭐냐면 그들은 그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뭐야? 그것 자체를 좋아하는 거고, 왜 그걸 좋아하느냐? 그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감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도룡뇽이 나와서 뭐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봤을 때 별 시답지도 않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 평생을 거쳐서 발견해야 되는 거대한 의무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거를 가져야 되고, 몰입 상태로 가려면 5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1단계 Y에 포커스된 과제 선정. How가 아니래요. 왜 Y와 How의 차이가 뭘까요? Y는 집중된 사고, How는 분산적 사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Y 뭐 이런 거 나 왜 살아야 돼? 그쵸? 나 결국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거 다 만나보죠. 여러분, 이런 거 교영씨가 나중에 돈을 벌다 보면 이런 게 나온다고요. 내가 왜 돈을 버나? 오케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왜 돈을 버나? 뭐 밥을 더 먹으려고?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돈을 많이 벌면요 생활이 편리해진다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생활이 또 불편해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을 왜 버느라는 Y의 질문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How의 질문이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How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이렇게 분산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쓰는데, Y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에 대해서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몰입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결국 뭐냐?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문 자체가 약간 철학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2단계는 뭐냐면 20분 정도 몰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기가 아니라 생각하기. 여러분, 생각나기는 상념. 오케이? 상념, 이런 거 있죠. 머리에 여러 가지 5만 가지 잡상들이 이렇게 이렇게 둥둥 떠고 다니는데, 이걸 다 걷어버리고 뭐예요? 한쪽에다가만 생각을 계속 올인하기. 그래서 이 불교에서 보면 벽 보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벽만 보고 50년. 상념을 없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단계. 2시간 정도 몰입하기. 점점 시간을 불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졸린대요. 오케이? 근데 고민하다가 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면서 푼다. 자, 4단계. 하루 종일 생각하기. 여러분,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몰입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래요. 다음 5단계. 7일 이상 몰입하기. 이러면 가치관이 변한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답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1단계는 뭐냐면, 난해하면서 피드백이 바로 없는 문제를 선정해서 How가 아니라 Y에 맞춰서. 왜? 뭐 이런 거. 우리 회사는 결국 뭐 이런 거. 나는 결국 직장에 왜 다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왜 다니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럼 오래 생각하다 보면 결국 어떠한 결론에 다다른다라는 거야. 그건 여러분이 다다랐기 때문에 뭐야? 여러분이 그 결론을 가지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뭐야?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야?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스님들 보면은 엄청난 고행을 하죠. 그쵸? 결국 뭐 이렇잖아요. 무념무산 뭐 빈수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야만 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천천히 사고하게 촉규원 마치라는 거예요. 급할 거 없다라는 거죠. 천천히 오래, 순간이 아니라 오래 생각하기. 사명감, 존엄감, 규정함 불어넣기.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정말 인류를 구할 정도로 대단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 하나를 풀음으로써 뭐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 2단계. 편안한 자세에서 사고하기. 이 황 교수님은요, 이렇게 많이 생각한대요. 책상 위에다 다리 올려놓고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골똘히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라토너 하이. 여러분 주변에 마라톤 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중독 걸려요. 마라톤 중독 있어요. 그죠? 마라톤 하는 애들 보면 조금 시작할 때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 마라톤 자체를 너무 좋아해. 마라톤 하이가 뭐냐면 처음에는 단거리를 뛰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길이를 늘리죠. 하프 마라톤 이렇게 늘리죠. 여러분 마라톤을 왜 물어보셨어요? 한번 마라톤을 왜 좋아하는지? 마라톤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왜 좋아하냐 하니까 마라톤만큼 생각하기 좋은 게 없대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일단은 다른 5만 가지 상념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어서 은근히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가 된대요. 포레스트 검프 보셨죠? 거기서 검프가 뛰죠.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가 뭘 생각하면 돼요? 제니에 대해 생각하죠.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해요? 한 3년 뛰죠. 왔다 갔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어느 순간 집에 가고 싶어서 갔다고 하죠. 그게 몰입이야. 예? 그 순간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제니가 죽을 때 제니가 포레스트한테 물어봐요. 검프 네가 뛰어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오늘 가서 영화 봐보세요. 그럼 검프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검프가 바보죠. 검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뛰다가 보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도 있었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게 지구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었는데 분명한 건 하나는 그때 너도 나랑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순간 제니가 이렇게 되게 웃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요. 그러니까 검프가 뭘 알았느냐? 여러분 그 바보가 3년 이상을 뛰면서 도대체 뭘 알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많은 사람들은 비법을 찾기 때문에 뭐예요? 진정한 문제 해결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근데 결국 하나만 알아도 돼요. 성공을 해서 오래 살 거냐 이거죠. 그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해결은 도구와 뭐가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절실함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이 공부라는 놈은요 암기해가지고 풀어야 되지만 이 사회에서는요 자료를 보면서 풀기 때문에 뭐예요? 암기랑은 상관이 없거든. 그렇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뭐라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절실함의 문제가 더 클 거예요. 아마. 아까 제가 교영 씨한테 우광택 씨한테도 지금 30분 내에 공항에서 봅시다. 논리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절실함을 주어주면 뭐야?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거에 대해 생각해 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전쟁 때. 살고자 싶은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골 때린 짓을 해낸다고요. 자, 마라토너 하이라는 게 있고 선잠. 이 때문에 선잠이 드는데 그 선잠은 몰입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준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3단계 아침형 인간.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 왜 나왔을까요? 몰입 차원에서 보면 아침이야말로 몰입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왜요? 그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뭐예요? 이 황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나와 문제만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침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몰입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자는 게 더 낫죠. 그 다음 천천히 사색하기. 오케이? 러닝머신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산책. 오케이? 발의 보폭을 생각과 맞춰주면
왜 오래오래 생각해야 될까요? 누차 계속 얘기해 드렸죠. 그래야만 슬로우 띵킹이 되고 슬로우 띵킹을 해야만 잠재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4단계. 하루 종일 몰입하기. 산책하기. 하루 종일 산책하기. 주말 내내, 주말에 시간을 몰아 가지고 생각을 한대요. 저도 그러고 보면 가끔씩 주말에 사무실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혼자 있으려고. 혼자 사무실에서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하면서 책도 두들겨보고 뭐 하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때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냥 남들한테 그러니까 세상의 노이즈가 없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만들어지면, 그때 몰입이 많이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더라, 이거죠. 자, 5단계. 여러분, 7일 이상, 100일 이상, 이 정도 하게 되면 뭘 얻냐면, 인스피레이션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이라는 건 몰입되지 않으면 그냥 나오는 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건 대부분 상념일 거라는 거예요, 상념. 그 다음 2번째, 깨달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죠? 근데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하냐면 그만큼, 요새 여러분 보세요. 라디오, TV. 되게 산만한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사람이 몰입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 그 다음, 가치관의 변화. 깨달음을 갖게 되면 가치관이 변화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주변에 암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투병 생활만 한 2, 3년 했다가 그런 사람들 보면 깨닫죠. 그렇죠? 살겠다라는 절실함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사회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종교에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야?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았다라는 거죠. 5년 동안,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 중에 5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5년 동안 똑같은 병동에서, 똑같은 거에서 뭘 생각할까요?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게 이제 몰입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6가지 장치가 뭐냐면, 순간이 아닌 오래 몰입해라. 오래 생각하는 게 관건이다. 2번째, 내 머리 세포 하나하나에 그 생각으로 다 채워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오케이? 아직 채워지지 않으면 몰입이 안 된 거야. 그 다음, 답답함은 몰입 초기의 증상이래요. Keep up.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뭐야? 답답하니까 답답하고 싶지 않으니까 생각을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 순간 몰입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답답함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째, 절실함을 자극해라. 오케이? 데드라인을 두고, 아니면 뭐야? 정말 내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에게 계속 불어넣어야 되고, 5번째, 선잠을 잘 때는 무엇인가 들고 자라. 가지고 떨어질 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6번째, 머리를 속여라. 반복할수록 머리는 그것이 중요한지 알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래 생각하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주의하게 되면 뭐야? 이 머리가 되게 중요한지 알고 뭐야?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스탑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몰입사고 연습을 통해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이분이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게 이거예요. 첫째,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자, 그 다음에 think hard, 그 다음 slow thinking, 그 다음 keep thinking, 오케이? 그 다음 deep thinking, 그 다음 fun thinking, 생각이 재밌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넘어와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멈춘다는 거예요. 혹은 여기. 근데 여기만 넘어오면 뭐예요? 딥띵킹이 들어간대요. 아주 딥하게 사고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정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결국 뭐냐? 그럼 여러분이 무엇이냐에서 선택해서 결국은 무한 자유가 있어서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뭔가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쟤랑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거 갖고 10년, 20년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학교 애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다 이걸 물어봐요. 대표님,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줘요. 네가 좋아하는 걸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버리면 남는 게 네가 좋아하는 거야.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슬로우 띵킹, 그 다음 뭐죠? 딥 띵킹, 그죠? 그 다음은 뭐야? keep thinking, 슬로우 띵킹, keep thinking, 딥 띵킹, fun thinking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이 아마 몰입이라는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거의 한 2시간이면 독파를 할 정도의 책인데, 이분이 책의 거의 한 70%를 왜 몰입해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되게 많이 맞춰놨어요. 그리고 30% 정도는 몰입하는 방법이, 근데 이게 다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들. 그리고 이 책의 중간중간에 자기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몰입하는 과정에서 걔가 편지를 써준 게 있어요. 저는 2단계에 왔습니다. 2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분이랑 이 저자와 공감대가 형성이 될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되게 추천하는 도서고, 자, 다음 시간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판단력에 대해서 볼 거예요. 판단력. 결국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판단이죠. 순간순간의 판단이에요. 그쵸?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올까 말까. 그쵸? 내일 아침에 뭐 할까 말까. 그 순간의 판단이 몇 년을 좌우해요. 뭐 최소 10년이라는 거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그쵸?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해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블링크의 개념이에요. 많은 그 위에 계신 분들은 판단을 직관으로 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판단을 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판단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많아. 판단이 지연되면 뭐가 떨어질까요? 실행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때를 놓친다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떻게 하면 판단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한번 쭉 리뷰를 해보시면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이 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배운 거대로요. 독서도 똑같은 거예요. 천천히 독서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까먹을 거. 그쵸? 여러분 어차피 책을 딱 읽고 나서 나중에 딱 보면은 읽었던 걸 또 사기도 해요. 그쵸? 근데 읽다 보면 뭐예요? 이거 옛날에 읽었었구나. 이게 활성화된다고. 그쵸? 일단은 슬로우 리딩. 리딩도야. 그 다음에요. keep reading. 그쵸? 계속 읽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deep reading. 도대체 이 책이 말하는 의미가 나한테 말하는 게 뭘까? 책을 읽어도 독후감이 다른 이유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 뭘까요? fun reading이야. 여러분은 리딩은 어느 단계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35회차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갈이가 돼요. 오시는 분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데 계속 오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책은 절실함을 못 만든다고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책에 대한 절실함이 있고 keep reading,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deep reading, fun reading까지 가면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 저도 황 교수님은 몰입을 해봤지만 나는 그러니까 리딩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바뀐다라는 게 그게 오늘 1도 바뀐 게 10년 후는요. 어마어마하게 는다라는 거죠. 그쵸?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라는 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고 이 몰입사고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몰입이 나중에는 뭐예요? 엄청난 갭을 만든다라는 걸 여러분이 뭐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